안녕하세요. 세탁박사 이윤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너무 덥죠. 어제 기온은 한 36도 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자동차를 타보면서 아주 놀라웠어요. 차 안에 온도가 거의 4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세탁소 환경을 보시면은 여름철이면은 세탁소에서 실내 환경의 온도가 몇 도겠습니까? 외기 온도가 한 35도쯤 되면은 실내 온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가장 우리가 잘 해야 될 거는 드라이 클리닝 용제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 용제에서 여름철이 되면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꿀린내 있죠, 꿀린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요.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와 그런 냄새 나는 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첫째, 드라이 클리닝 용제에서 순수한 기름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주 꿀린내 같은 경우가 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름철에 수분 있죠, 수분. 특히 장마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마가 아주 심했죠. 장마철에 대기 중에 있는 습도가 드라이 용제 속에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얘기하죠. 상대 습도. 장마철에는 습도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러면 그 습도가 기름 탱크 속에도 그대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분 때문에 이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에서 수분은 필요치 않는 겁니다. 적입니다, 적. 왜냐면 수분이 많다 보면은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 중에서 실크 종류가 있죠. 실크 종류는 색깔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색이 들어있는 실크를 드라이 클리닝 하다 보면 수분에 의해 가지고 용제 속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이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수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수분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온도, 실내 온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 보면 오만 옷에 묻어 있는 오염 물질이 기름통 속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요즘 분들이 보면 안에 속옷 같은 걸 잘 안 입어요. 겉옷만 그냥 입고 겉옷과 피부가 바로 직접 대입니다. 대이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지방산, 이 지방산이 녹았어. 드라이 클리닝 용제에 들어가면 지방산은 잘 녹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은 기름 탱크 속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 보세요.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손이 갑자기 하얘지죠. 왜 하얘지냐면 우리 손에 있는 지방이 기름 탱크 속에 있는 드라이 용제와 만나면서 손이 우리 가지고 있는 지방을 다 앗아간 거예요. 다 뺏어가다 보니까 손이 허옇게 되는 거죠. 이 허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돌리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다시 핸드크림을 바르면 이게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이 녹은 지방산이 기름 탱크 속에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누적이 되어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자, 외부의 온도도 높죠. 수분이 또 기름통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도 많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섞기 시작해요. 기름이 섞기 시작해요. 특히 요즘 여름철에 제일 심합니다. 겨울철에는 좀 덜해요. 이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래서 하다 보니까 용제가 어떻게 되느냐. 기름은 분명히 맑아요. 기름 맑은데 중요한 거는 냄새가 세탁을 하고 나서 건조를 해도 옷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손님인데 크레인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촬영을 긴급하게 하는 이유는 장마철 끝나고 지금 가장 이 더울 시기에 용제 관리를 못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드라이를 못 해요. 그러고 그 용제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사용도 못 합니다. 긴급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용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도 아주 난리죠. 코로나만큼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하는 업소에서는 용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곰팡이균, 이건 문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요즘 옷이 들어오면
봄에 세탁해놓은 옷이 모직 종류 곰팡이가 많이 껴서 돌을 거예요. 물론 웨트 클리닝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보면 대다수가 보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에 묻어 있는 곰팡이 균이 드라이 용지에 녹아서 탱크 속에 기름 탱크 속에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이 다음 세탁하다 보면은 멀쩡한 옷에 곰팡이 균이 묻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방면을 해야 돼요. 아니면 또 곰팡이 또 쓰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용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대책은 이 용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바랍니다. 첫째, 요즘 들어오는 옷이 다 눅눅해요. 그러면 눅눅하니까 옷이 들어오면은 그 옷을 바로 세탁을 하지 마시고 드라이를 하지 마시고 건조기에다 넣으세요. 건조기에 넣고 건조를 돌리세요. 그러면 건조기 온도는 한 40도 정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돌리세요. 그러면 옷에 묻어있는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옷에 있던 먼지 있죠? 먼지도 다 빠져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면 그 열고착이 되지 않느냐. 고착되지 않습니다. 온도 한 40도에는 절대 고착이 안 돼요. 그냥 수분이 날아가고 옷이 뽀송뽀송해지죠.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용제 속에 수분이 누적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휜터 있지 않습니까? 휜터가 막힌 이유가 뭡니까? 옷에서 나온 먼지, 섬유 가루, 이런 것들이, 먼지 같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휜터가 빨리 막히잖아요. 그 휜터 막히면 또 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건조를 먼저 하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자.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름이 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방산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이죠. 이 지방이 기름통 속에 누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 있고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 원래 지방산을 잡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원래 옛날에는 딱 하나 있었어요. 기름을 정유를 하면 됩니다. 정유.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세탁업소에 정유기를 가진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대형 세탁소나 대형 체인 본부나 이런 데서는 정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업소에서는 정유기가 없습니다. 그럼 정유기가 없다 보니까 방법은 어떻게? 수분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통 속에 있는 지방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EM 솔케어, EM 솔케어로 가시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EM 솔케어. EM 솔케어는 EM입니다. EM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EM 많이 나오죠. 그런 EM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수용성 EM이고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솔케어는 기름 속에서 살아있는 EM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솔케어도 하나의 균입니다. 균.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균이에요. EM입니다. EM인데 이거는 용제 속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용제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EM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솔케어를 이제 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첫 번째 소치 효과. 소치 효과는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녹은 지방산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지금 드라이 클리닝 하면서 빠져나온 옷에서 빠져나온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런 곰팡이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 냄새들 쾌쾌한 냄새들 이런 냄새들을 다 잡아요. 이 EM균이 그걸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통 속에 여러분들 보면 바닥에 보면 찌꺼기 많이 있죠. 그리고 필터에 찌꺼기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이 EM 솔케어가 그 찌꺼기를 잡아먹어요. 그거는 저는 잡아먹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미생균인데 잡아먹었으면 거기에 배설물이 나오든지 하면 또 그게 뭐일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EM 솔케어를 쓰다 보면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기름 탱크에 찌꺼기가 누적되는 게 현저히 줄어들고 필터 막힘도 여러분들 보통 EM 솔케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필터를 한 3개월 내지 길면은 6개월에 사용하고는 필터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EM 솔케어를 잘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그 운영하는 본점 있죠. 제 친안에 제가 1호점 거기에서 제 직영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오픈한 지가 지금 한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3년이 다 돼가는데 필터를 한 번 갈았어요. 몇 회를 가거든요. 봄일 2번 하고 봄일을 2번 하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용하고 필터를 갈았어요. 진짜 놀라요. 그렇지만 그러면 기름은 더러워지지 않냐? 기름도 깨끗해요. 여러분들 용제 떠보시면은 그 콜라 같은 색깔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EM 솔케어를 쓰면은 기름 색깔도 바뀌어요. 맑게. 1년을 써도 기름 색깔은 소주처럼 깨끗해요. 자, 그리고 또 EM 솔케어가 하는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전기 방지를 해요. 기름 속에서 우리가 드라이를 하다 보면 옷이 돌아가죠. 서로 마찰이 생겨서 정전기가 생기면은 빠져나왔던 오염물질이 재흡착을 합니다. 정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전기 방지도 해요. 그럼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냄새를 잡죠. 그리고 지방산도 잡죠. 찌꺼기도 잡죠. 정전기 방지도 하죠. 또 필터 압력도 안 생기죠. 보통 기름 우리가 필터를 교환하는 주기가 350회에서 400회 정도 드라이를 하고 나면은 필터를 갈아라 했는데 이 EM 솔케어를 쓰고 난 다음에는 제가 몇 회까지 써봤냐면은 1400개까지 써봤어요. 1400개. 그렇게 써도 압력이 그다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뭔가 찝찝해서 한 2년 만에 필터를 갈았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EM 솔케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EM 솔케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매회 세탁할 때마다 5방울씩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앞으로 처음 사용하실 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기름 탱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드라이클린 기계 하나가 기름 들어가는 양이 탱크와 필터까지 다 해서 한 드럼하고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00리터. 한 드럼이 200리터죠. 그러면 한 300리터에서 350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200리터당 요 한 병이에요. 한 병. 그럼 이 한 병을 이제 솔케어 한 병을 이게 300cc예요. 어떤 식으로 넣느냐. 이 넣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기름 탱크에 부으면 안 돼요. 이거 물입니다, 물. 솔케어 물입니다, 물. 물을 그냥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자, 먼저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바스켓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문을 열면은 기름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기름이 안 쏟아질 만큼 기름을 올리세요. 수동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솔케어를 한 병을 넣으세요. 넣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드라이 쇼프 있죠. 드라이 쇼프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쇼프를 2리터, 쇼프 2리터를 넣고 솔케어 한 병과 동시에 같이 넣고 공회전을 1시간 정도 돌리세요. 1시간 정도 계속 돌리세요. 그러면은 이 솔케어가 그 기름 속에 완전히 다 녹아들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기름 탱크 속에는 솔케어가 섞여 있어요. 근데 올라오지 않은 밑에 기름 탱크 속에 있는 기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수동으로 필터링을 하세요.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면 수동으로 거백을 올리고 그 다음 배액 누르고 바스켓에서 돌리세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돌면서 올라오면서 회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기름 탱크 속에와 필터 속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름 바스켓 속에 있는 기름까지 다 솔케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매회 세탁할 때마다 요 솔케어를 5방울씩 요
뾰족한 꼭지가 따라갑니다. 꼭지에서 이렇게 부어서 5방울씩 넣어서 드라이 하실 때마다 넣으세요. 한 번 돌릴 때 5방울씩. 그러면 요 한 병이 아니고 2병이 있어야 되겠죠. 한 병은 처음에 넣고 한 병은 가지고 세탁할 때마다 5방울씩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름에서 꿀린내가 쿵쿵하게 나는 집이 있다. 그런 업소에서는 공회전을 계속 시키세요. 드라이 클리닝 작업을 오전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한 5탕 정도 돌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기계를 세워놓지 마시고 필터링을 하세요. 필터링이란 수동으로 급액 올리고 그다음 배액 내놓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은 필터링을 하다 보면은 기름에서 꿀린내가 잡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 기름을 꺼내가지고 벡터에 넣어가지고 벡터에 깔아앉아서 연락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지방산이라든지 꿀린내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꿀린내를 잡기 위해서는 솔케어라는 놈이 하나의 살아있는 미생균이에요. 미생균.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 솔케어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매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신제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벌써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효능을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세탁교실 카페에 솔케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름철에는 꼭 용제 관리에서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이걸 아직까지 쓰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은. 그리고 이 솔케어 금액이 좀, 단가가 좀 나갑니다. 요 300cc가 7만원 해요. 하지만은 이게 비싼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필터 한 400개 쓰고 필터 갈아야 되는데 한 한 배, 예를 들어서 2병만 쓴다. 800개 아니면 한 3배 정도 1200개 정도 거기 돌린다. 그럼 필터 한 번 갈 때 돈이 얼마나 갑니까? 그 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필터 간다고 용제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솔케어를 정직하게 잘 그대로 제가 쓰라 하는 용량대로 쓰시면은 분명히 필터를 지금보다 반드시 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냄새. 심지어는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문을 열고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머리를 넣게 되면 냄새가 솔케어를 쓰기 전에는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그럼 또 하나 참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세탁소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죠. 솔케어를 쓰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세탁소 안에 기름 냄새가 자체가 안 나요. 우리가 세탁소라고 하면은 딱 들어오면 기름 냄새가 나죠. 기름 냄새가 사라집니다. 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특히 겨울철에 여러분들 문을 꼭 닫아 놓고 세탁소를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모르냐면 벌써 이 코에 내성이 됐어요. 이 머리에도 기름 냄새가 내성이 돼서 모르는데 소비자들은 딱 들어오면은 기름 냄새 때문에 난리나요. 한데 솔케어를 반드시 잘 쓰시는 분들은 용량대로 쓰시는 분들은 기름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문을 닫고 작업을 해도 세탁소 안에 깨끗해요. 냄새가 안 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고객을 건강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반드시 이 솔케어는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여름철 용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따라 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도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억울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써보신 분들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